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시아 바그너의 반란 사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현재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세부 사항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처음부터 뭐 반란 한 2, 3일째부터 완전히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크렘린에서도 다 모르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수께끼지만 분명히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같은 나라가 중요한데 중국도 간만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죠 뭐. 오늘은 제가 제일 앞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에서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유럽 쪽에서 특파원을 아주 오래 한, 지금은 영국에 있습니다. 뭐 리스본, 브루셀, 사우스 아프리카, 또 어딘가요? 중동, 예루살렘 등등 모스크바 특파원도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스크바 특파원 할 때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할 그때쯤이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칼럼니스트 네드 템코 씨의 이 칼럼 생각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의 용병 대장이 우리가 잘했는데 왜 그래?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힘을 좀 약화시키면서 국방부에 편입하라고 했었던 것,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요소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하면서 군도 본인을 지지할 것이다. 푸틴이 본인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그 기대감 같은 것도 갖고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그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리 용병 바그너를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용맹하게 정규군이 싸우지 못한 것을 다 했고 바흐무트까지 피를 흘리면서 전사를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2만 1,000명의 그 바그너 용병을 우크라이나군이 숨통을 끊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거 뭐냐? 국방장관과 참모총장 납치하려고 하다가 세워나가서 모스크바까지 가려다가 중간에 이제 뭐 쿠데타가 실패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협상을 해서 푸틴의 똘마니 벨라루스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의 중재로 둘 다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살았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칼럼니스트 네드 템코 씨는 중국도 간만 보는 이 사태를 반란은 어지러웠고 푸틴은 뒷발로 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뒷발로 섰다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우선 푸틴을 보면 반란 전과 지금 이건 이제 확실한 거죠. 왼쪽이 이렇게 돼 있고 반란 전에는 완전한 독재자였고 지금은 이제 독재자 아주 어린, 아주 힘이 빠져버린 이 독재자 탓이 돼버렸잖아요. 이건 이제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불안정한 거, 23년 중에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서 심각한 사태를 진압하지 못했더니 푸틴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은 동맹국들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할 때 침묵을 했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지? 협상에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간다 하는 것들이 발표될 때까지, 반란이 실패하기 전까지는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이 지지 그 뉘앙스는 미묘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며칠 전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만나서 그야말로 전폭적인 동맹, 아주 제한 없는 동맹,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쟁이 내내 러시아는 경제를 중국에 의존을 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은 오일 같은 것을 싸게 들여갔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싸워야지 되는데 같은 팀을 잡으면은 미국에 도전하는 핵심 파트너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중국도 프리고진 반란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있고 다음 날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중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발표한 것은 러시아 지도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역시 독재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도 그냥 상식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촉구, 러시아에서는 물론 뭐 너무 좋다, 뭐 아주 막 지지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터키 그 대통령의 말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상식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 이게 이제 에르도안에 아주 내세우는 거잖아요. 실제로 돕기도 했고요. 전쟁이 한창일 때 항구를 오픈을 해서 곡물들을 이렇게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그 일은 했습니다. 심지어요.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조심했다니까요. 러시아 국내 문제다. 이렇게. 푸틴의 친구들도 전부. 그러니 푸틴의 친구가 아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뒤에서 반란을 조장했어 하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의심받지 않으려고 상관없어요. 러시아 국내 문제예요. 하면서 중국에서 미국까지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어떻게 끝날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계속 지켜볼 테고 러시아가 완전히 그 무주공산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을 가진 국가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핵탄두 4,000개, 핵무기 6,000개 이런 러시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몇 년 뒤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지금 사실이고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비도 없는데 푸틴이 통제권을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 시사만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약해진 게 얼마나 약해졌느냐가 아니라 푸틴이 하는 말이죠. 오른쪽에 아주 작네요. 핵무기에 비해서는 얼마나 위험한가. 문제는 내가 작아지고 약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험한가. 아직도 위험하잖아요. 핵무기들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이 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는 봐야지 될 그런 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내에서는 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희망이고 뭐 우리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과거에 우리 땅이었던 것을 되찾고 이런 것도 됐지만 그 전쟁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됐네. 러시아 정규군과 용병 사이에 이런 알력이 있어서 그리고 용병 없다며 용병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하네. 이런저런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칼럼니스트는요. 권력 장악이 완전히 위험해졌다는 건 아니지만 예브게이 프리고진 반란 이후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총체적으로 다시 권력 회복하려고 하지만 20년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이 축적했었던 독재자의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시사만평입니다. 너무 약해요. 완전히 뭐 코드 꽂고 도움을 다 받고 있죠. 푸틴이 차지됐는가? 차지 다 됐는가? 하고 오른편에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냈었던 그 칼럼니스트의 얘기고요. 미국의 PBS 공영방송도 역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디테일한 추측도 그냥 막연한 추측과 디테일한 추측은 있는데 지금은 디테일한 추측 정도는 할 수 있는 단계. 내부 도움 받았는가? 장군, 우크라이나의 전 총사령관이었었던 세르게이 스로비킨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뉴욕타임스가 먼저 보도했고 모스크바가 저런 루머야 하고 부인했지만 이 사람 지금 구류돼 있다고 하잖아요. 조사하려고 구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프리고진에 협조를 한 것인지 프리고진이 정의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래서 엘리트 그룹이 프리고진에게 어느 정도까지 합류했을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충분히 있는 거고요. 군과 경찰, 법집행관 등은 완전히 프리고진 편도 아니었고 완전히 푸틴 편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약간 프리고진 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군 측에서는 이 프리고진의 용병대가 7대의 군용기를 격추하고 최소 10명의 공군을 사망시키고 난 뒤에는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의 그 운명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이라고 거기에 꼭 단서를 달아야지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그너가 용병이 프리고진에 합류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5만 명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막 전국의 그 감옥을 다 돌면서 프리고진이 직접 막 그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설득을 시켜서 5만 명 중에 4만 명이 죄수니까 잘하면 나중에 사면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프리고진이 은인인 건 맞죠. 그러나 또 정부에서 지금은 프리고진보다는 푸틴이 힘이 세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몇 명이 이 프리고진을 따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 프리고진이 계속 일을 하도록 푸틴이 내버려 둘 것인가 그건 모르죠. 무기를 지금 다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건 처음에는 용병 없었다. 무슨 뭐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 우라늄 뭐 이런 거 캐오고 그 독재 이런 나라들을 막 용병 써서 도와주고 했었던 거 다 몰라 그런 일 없어. 음모야 서방 세계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푸틴이 말을 했잖아요. 돈을 뭐 한 해 동안 10억 달러를 줬다고. 뭐 군용품 납품하는 것도 음식이죠. 거기도 뭐 돈 엄청 많이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납세자의 돈으로 반란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러시아 전문가들 많습니다. 국방장관은요. 힘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제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면역성도 생겼고 그 미리 이러한 그 징후를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도 이틀 전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납치하려던 계획이 들통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란이 시작을 푸틴이 막지 못했는지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알겠죠. 아무튼 엘리트 내부의 위기도 드러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프리고진과 국방장관을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프리고진도 완전히 못 버리죠. 국민들에게 영웅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푸틴은 회복할까? 일단 반란을 막지 못했고 약점을 드러냈고 옆집 똘마니의 부탁을 해서 겨우 이 사태를 막았고 벨라루스 대통령 그러니까 코비드 때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계속 전화통화만 했지 대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독재자가 항상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암살 코비드-19 이걸 틈타서 누군가가 균을 묻혀서 나를 독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전화통화만 했는데 이번에 막 이슬람 축제에 어디 막 말하자면 자치구에 갔었잖아요. 이 얼마나 다급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as usual 했죠. 무슨 관광이라든가 테크놀로지, 혁신 같은 거 막 사람들과 키스하고 셀피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래도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칼럼 중에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니스트, 그 컬럼 전에 이 패기 누난은 일찍 기뻐하는 것 피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다고 하잖아요. 외교가에서는 이게 완전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주 명제 중에 명제인 겁니다. 일찍 기뻐하는 것 피하라 라고 하는데 이 시사만평을 보면은 프리고진과 푸틴의 탱크가 서로 탁 마주보고 있어요. 나토가 야 너무 좋아 디바 바그너잖아요. 바그너 용병 이름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뻐하지 말아라. 푸틴은 굉장히 의심이 많아졌겠죠. 지난 20년 넘게 이 용병 대장 프리고진이 9년 감옥살이를 하고 길에서 핫떡 장사하다가 수완이 좋아서 식당을 만들고 또 만들고 거기로 막 유지들이 모여들고 그 유지가 세인트페테스부르크에서 그게 이제 푸틴이 당시에 부시장이었을 때고 이렇게 해서 함께 컸잖아요. 23년을.
함께 컸는데 함께 커서 나에게 충성을 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여러 번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무슨 국빈 만찬 같은 데서 프리고진이 그때는 너무너무 돈도 많고 하는 사람인데도 서브를 하잖아요. 이 푸틴의 서브. 별로야 맛없어 하는 표정이. 그런 프리고진이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키니까 내 주변에 있는 충성자들이 언제 나에게 총을 들이댈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은 완전히 프리고진 편도 아니었고 푸틴 편도 아니었고 승리자를 지지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국조차 간을 봤던 것처럼. 러시아 투데이에 악명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패기 누난 칼럼니스트가 편집장. 마가시타 시모니안. 이 여성분은 굉장히 유명해요. 막 푸틴에게 훈장도 받고 하는. 그런데 이 반란이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텔레그램에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이 프리고진은 계속 텔레그램에 막 그냥 엄청나게 험한 말까지 다 쏟아내잖아요. 근데 러시아 투데이의 편집장이 그러니까 푸틴의 나팔스와 같은 텔레그램에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중국처럼, 터키처럼, 카자흐스탄처럼. 그리고는 반란이 다 끝나고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할러데이, 제가 휴가 중이었어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고진은 그 반체제 인사요. 알렉세이 나발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목적이 분명히 있고 푸틴의 정치적인 적이지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또 푸틴마저도 나를 그 국방장관 아래로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욱하는 마음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가 평소에 텔레그램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말이나 태도나 등등에서 핫도그맨에서 푸틴의 측근이 됐는데 저는 핫도그 장사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 숭고한 그런 직업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프리고진의 핫떡에서의 푸틴 핫떡부터 푸틴 측근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지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 아니고 해결사는 돼도 뭘 오거나이즈해서 저기 좀 해결 좀 해줘. 뭐 시리아도 가, 뭐 어디도 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런 건 돼도 만약에 딱 프리고진에게 정색을 하고 미스터 프리고진 독재자에게 맞서면 벌레처럼 짓밟힌다. 흔적도 없이 순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아주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경고를 하면은 엄청 놀랄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사만평 하나 보시면 지금은 푸틴이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프리고진을 어찌하지 못하지만 프리고진이 얘기하잖아요. 푸틴과 내가 이제 협상을 해서 우리의 그 논쟁적인 것은 없애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새로운 자켓을 줬다 하는데 프리고진이 입고 있는 자켓은 타겟입니다. 말씀드렸었죠? 티 테스터를 둬야 될지도 모르고 열려있는 창문 옆에는 가서도 안 되고 지금 아니면 몇 개월 뒤, 몇 년 뒤가 될지도 모릅니다. 푸틴,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칼럼니스트는요. 푸틴도 지금 혹시 지난 한 거의 열흘 동안 열흘은 아니고 여드레인가요? 아흘인가요? 내가 전쟁에 너무 깊이 들어갔었던 걸까? 실수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승리의 나팔을 불지? 뭔가를 하지? 숙청인가? 더 강한 숙청인가?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사만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초창기잖아요. 모스크바에서 푸틴의 전용기가 다 떠났다. 데이터 기록으로 보면 그 안에 푸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건 나왔었잖아요. 푸틴이 그때는 I didn't need 총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총알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에 총알이 많아서 러시아에 붙어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나는 총알이 필요한 게 아니라 I need a ride. 이거는 참 잘 그린 시사만평이죠. 젤렌스키가 어떻게 망명 오시겠습니까? 비행기 보내드릴까요? 했을 때 난 라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총알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지난해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과는 달리 푸틴은 잠시 사라졌었잖아요.
이게 푸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막 웃었는데요.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저의 상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면서 푸틴이 프리고진과 바그너를 공개적으로, 지금은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비난을 하건 아니건 공개적으로 용서를 하고 위대한 관대합니다 하면서 다시 친구가 됩니다. 친구니까 믿거라 믿거라. 이 도시에도 우크라이나 여기도 저기도 막 보내고, 그러면 이제 또 프리고진은 단순합니다. 이기고 생명을 다 바쳐서 싸우고 그래서 아주 영웅이 돼요. 국민적인 영웅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비극적으로 그 영웅이 용맹하게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뭐 대령쯤 되는 사람이 탁 그 본인의 총으로 프리고진의 머리에 피스톨로 쏴버린 거죠. 그리고 치워버려. 모스크바로 보내버려. 국장 치르도록 하고는 푸틴이 등장을 해서 위대한 우리의 누구가 같습니다 하고 장례식에서 조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고 하고요. 뭐 프리고진도 데미지를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전에도 말했지만 그 패기 누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기고 있어? 지고 있어? 러시아 이게 정당한 거야? 아니야? 많은 사람이 말했지만 프리고진과 같은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아니지. 우크라이나가 무슨 위협이었어? 나토랑 같이 어떻게 했다고? 아니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고 있다. 너무 많이 실제 발표하는 것보다 사상자가 많다. 사방으로 후퇴하면서 피해 대가가 너무 크다. 다 러시아 국방부의 속임수다. 러시아 국방부 엘리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뭘 좀 땅 따먹게 하고 못 따먹게 하고 하려고 푸틴을 속이고 미친 침략을 한 것이다. 푸틴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프리고진은 끝까지. 그런 것이다. 러시아 군 엘리트들에게 다만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 쓰레기들이 결정을 한 거다. 군인 얼만큼 죽어도 상관없어. 내 배만 불러주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다 봤죠. 이 프리고진의 음성으로 오디오를 많이 올려서. 러시아 엘리트들은 안정을 원하는 건 맞습니다. 더 좋은 러시아와 더 좋은 세상을 원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정권교체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미지의 영토라고 이 반란이 일어나고 며칠 뒤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시사만평. 퀘스천 마크가 딱 있잖아요. 이거 공산당 로고잖아요. 러시아 공산당 로고. 푸틴의 미래는 바로 이렇다. 공산당 로고는 이거고요. 이런 시사만평까지 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러시아 사태를 보면서 인간관계나 뭐나 세계사나 다 볼 수 있는, 재밌게 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러시아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거의 열흘이 된 이 시점에서의 전해드릴 수 있는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뭐 일요일인 내일도 다시 여러분들께 뭐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브리핑도 전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기념일 연휴 잘 지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